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와 오브젝트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클래스는 빵틀입니다. 빵틀은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오브젝트는 빵입니다. 즉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변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틀을 얘기하고, 이 오브젝트는 그 변수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int ij 이렇게 하면은, int라는 거는 여기서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ij는 오브젝트에 해당합니다. int라는 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이거는 몇 바이트짜리 숫자가 돼야지 되고, 그것을 동작하는 데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int variable은 ij로 표시됩니다. 즉 여기서 int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j를 할 때는 보통 4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즉 int ij를 하면서 여기서는 4바이트가 2개, 즉 8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loat도 마찬가지죠. float가 클래스라면 float에서 변수로 xy가 지워짐으로써 그때부터 우리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클래스를 만들어낸, 지금 변수 타입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student라는 변수 타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0이라든지 아니면 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다시 또 메모리가 할당되는 빵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까요? 그것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을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복잡도를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하면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 중에 하나는 as natural as possible, 즉 뭐냐면 자연스럽게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듯이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듯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I am a boy 그러면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보어인가요? 있고 I eat dinner 그러면 I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도록 객체 지향 언어는 꾸몄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죠. C++가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이고, C#도 객체 지향이고, 그다음에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다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네 가지 특성은 encapsulation, inheritance, abstraction, polymorphism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 네 가지 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캡슐화와 상속을 잘 이해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인캡슐레이션은 자료와 함수를 단일 객체로 캡슐화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까 클래스는 새로운 변수나 마찬가지로 했죠. 변수 타입. 그래서 employee라는, 즉 고용된 사람이라는 그런 변수 타입을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employee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멤버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employee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지 되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양자 수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인플로이를 제대로 잘 다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동사들도 필요합니다. 그 동사들은 멤버 펑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메소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SMS를 보내라, 그런 동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클래스는 멤버 데이터와 멤버 펑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티저라는 우리가 변수 타입에서는 멤버 데이터가 뭐가 있죠? 인티저 변수 하나죠. 그리고 멤버 펑션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스트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덧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펑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제일 위에는 뭐가 되냐면 클래스 네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멤버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요 밑에는 멤버 펑션, 즉 메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를 이렇게 써놨을 때는 아직까지 메모리가 할당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변수 타입으로 해서 변수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지금은 요 employee란 클래스의 한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저장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볼까요? 자, 일단 캐릭터 네임이 80바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20바이트, 즉 100바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넘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셀러리 디펜 두 개 있으니까 여기가 4바이트씩 8바이트, 즉 하나의 인플로이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플로이라는 변수 타입에 대해서 프랭크, 밥, 주디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또 오브젝트가 이렇게 어레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즉 뭐 영업부의 10명의 직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3개가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13개에 각각이 108바이트씩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프랭크한테 돈을 40만 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내추럴하죠. 프랭크에게 40만 불을 지불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Frank is paid by 40,000 400,000 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꼭 영어 문장인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내추럴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인캡슐레이션, 즉 왜냐면 하나의 어떤 개체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멤버 데이터와 멤버 펑션으로 그거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는 오브젝트, 그 클래스에 대한 그 인플로이란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가 프랭크, 밥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캡슐레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 간의 관계입니다. 클래스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nheritance, 상속이고, 또 하나는 containment라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상속은 is-a 관계라고 합니다. is-a 관계. 예를 들어서 tiger is a mammal. 그러면 타이거는, 그러니까 호랑이는 포유류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상속 관계가 있냐면 포유류가 갖고 있는 속성을 타이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가 일반적이고 타이거가 그거의 한 특수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포유류의 특성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할 수 있냐면 타이거 has a nose. 타이거는 코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has a 관계라고 합니다. 즉 포함되는 관계, 영어로는 contai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has a 관계는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표시할 때 이런
명사들 간의 관계는 상속과 포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물들이 싸우는 그런 우리가 게임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동물이 일반적인 동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게임의 어떤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얼마냐, 지략이 어떠냐, 컨디션이 어떠냐 이런 어떤 멤버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컨디션을 계산하라. 오늘 전투력을 계산하라. 그 다음에 전투 후 변경 사항을 계산하라. 뭐 이런 동작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동작이 있고 만약에 포유류일 때는 거기에 다리가 있고 멤버 데이터로 조류일 때는 다리도 있지만 날개도 있다. 그 다음에 포유류는 움직이는데 뛰고 조류는 움직이는데 난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또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유류든 조류든 위에 있는 앞에 있는 특성들은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해주는 그 상위 클래스를 패런트 클래스라고 그러고 거기에 하위 클래스를 우리가 차일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는 패런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일드 클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뭐 TV의 역사랑도 그걸 설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는 모니터가 있다는 점에서 오실로스코프와 같고 그 다음에 전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는 면에서 라디오랑 같습니다. 그래서 TV는 오실로스코프와 라디오를 두 개를 상속받아 갖고 어떤 TV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흑백 TV라고 합시다. 근데 흑백 TV는 또 컬러 TV가 새로 나왔을 경우에 흑백 TV의 일반적인 속성에다가 거기에 컬러 TV의 새로운 속성을 더해서 우리가 컬러 TV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속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컬러 TV라는 건 또 뭘 갖고 있냐? 모니터를 갖고 있고 리모트 컨트롤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른 목골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컨테인먼트, 지금 포함 관계, 즉 뭐냐면 여기 지금 모니터와 리모트 컨트롤은 컬러 TV의 어떤 부품으로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저 관계로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래 TV의 속성을 일반적인 TV의 속성을 컬러 TV가 받을 때 그때는 이저 관계, 즉 상속 관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포함 관계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시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마른 목골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게 화살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즉 객체 지향 언어는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었죠? 인캡슐레이션. 한 곳에다가 멤버 데이터와 멤버 펑션을 몰아넣는다는 그런 특성과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성은 이네리턴스와 컨테인먼트, 즉 상속과 포함 관계로 어떤 상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abstraction이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산자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기대가 되는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인테자일 때는 플러스가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빼기 곱하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스트링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걸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스트링에서 플러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좋겠냐? 여기가 테스트라는 스트링이 있고 오브 스트링스 이렇게 있는데 요 지금 스트링이 클래스 네임이고 여기 스트링 1, 2, 3가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할 때 자, 이 오브젝트에서 테스트 오브 스트링인데 그걸 스트링 2번째 스트링과 스트링 2와 스트링 3를 플러스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뭐가 되기를 기대하냐면 우리는 스트링 1이 테스트 오브 스트링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지금 객체 지향 언어에서 특히 C++에서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새로 지정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앱스트랙션이고요. 그다음에 폴리모피즘은 뭐냐면 다형성이라 그래서 하나의 변수인데 이 안에 있는 아규먼트에 따라서 자, 함수 이름은 똑같지만 아규먼트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에 멤버 데이터로 age와 weight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age는 인티저 넘버고 weight는 플로트 넘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ge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에 맞는 그런 말이 프린트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트 넘버가 들어가서 웨이트가 일로 들어가면은 뭐가 찍히면 좋냐면 몸무게랑 관련되는 말이 찍히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테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you are 뭐뭐 years old 이렇게 찍히게 하고, 그 다음에 플로트가 들어가면은 your weight is 뭐뭐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게 합니다. 즉 여기서 뭐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변수로 지금 0하고 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0.print 18 이러면 여기에 지금 인테저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가 뭐가 되냐면 you are 18 years old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헌.print 55.5 자, 55.5는 float 넘버죠. 자, 그럴 경우에는 your weight is 55.5 kg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체 지향 언어의 네 가지 특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캡슐레이션과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